오늘은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 집단인 삼성, 그리고 그 그룹의 3세 경영인 이재용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8년 6월 23일 이재용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그의 할아버지 이병철이 1938년에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금융, 제조, 유통, 전자, 반도체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 집단이 된다.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삼성. 그리고 그 삼성의 3세 경영인 이재용. 그 속에서 이재용은 단순히 부자의 아들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무게를 짊어진 후계자 후보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일반적인 아이가 상상하지 못할 감시와 기대를 받았고 삼성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성장했다. 누군가가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대한 기대와 무게를 동시에 안고 태어난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니까 성공한 거지. 하지만 그 말은 그의 이야기를 절대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면 삼성이라는 배는 커다란 돛을 달고 있지만 한번 침몰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배였기 때문이다. 그 배를 이어받는 건 특권이 아니라 리스크였다. 그는 한국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일본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미국에서 기업 경영의 원리를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 그의 생각은 명확했다. 삼성이 살아남으려면 기술이 아닌 철학이 필요하다. 이 철학은 훗날 삼성이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변모하는 데 기초가 된다. 삼성은 매일 전쟁을 치렀다. 애플과 스마트폰 전쟁, 인텔과 반도체 자존심 대결, 일본, 중국, 미국과 기술 패권 싸움. 그 전쟁터에 이재용은 강제로 끌려 나왔다. 그리고 곧 깨닫는다. 이건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싸움이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삼성을 글로벌 제국으로 만드는 총사령관이었다. 이런 힘든 상황들과 별개로 삼성은 외부 경쟁자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 압박에도 직면해 있었다. 이재용이 이 시기에 내린 중요한 결정은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잘했던 걸 반복한다고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재용이 직접 주도한 대표적인 일은 삼성을 부품 회사가 아니라 혁신 브랜드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였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애플처럼 되자가 아니라 애플도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들자.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그 결과로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무엇이든 세계 1위를 찍어버리는 괴물 기업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잘 풀리는 순간 늘 등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기.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삼성 그리고 이재용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 대통령, 비선실세, 대기업. 이 어지러운 삼각관계 안에서 재벌 3세는 영웅도 악당도 피해자도 아닌 죄수가 되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간다. 그날의 뉴스는 전 세계에 퍼졌다. 한국 최대 기업의 후계자가 진짜 감옥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왜냐면 한국에서 그런 장면을 보는 건 거의 영화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이건 권력과 재벌의 타락인가? 아니면 정치적 희생양인가?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도 큰 타격을 입었다. 2017년 삼성전자는 한때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받아 우수 기업 이미지 평가에서 상위권이었지만 그 해에만 평판 점수가 대폭 하락해 순위가 크게 밀렸다. 흥미롭게도 구속 직후 단기 충격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약 30% 가까이 회복되거나 상승했다. 왜냐면 사람들은 오너 리스크보다 삼성의 사업 경쟁력, 반도체 시장의 성장, 미래 기술 수요에 더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즉, 이 사건은 소비자의 신뢰라는 감정 자본에는 흠집을 냈지만 투자자들이 본 사업 자본과 미래 기대감은 끝내 꺾지 못했던 셈이다. 감옥에서 나온 그의 첫 메시지는 놀랄 만큼 간결했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는 삼성의 3세가 아니라 삼성의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감옥보다 더 어려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반도체 업황 붕괴, 글로벌 공급망 붕괴, 미중 기술 패권 전쟁, AI 세대의 등장. 삼성은 과거의 성공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장비업체 빅테크 자동차 기업을 만나 미래를 위한 전쟁 동맹을 만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업들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AI 반도체, 파운드리,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삼성은 단순한 가전 기업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기둥을 바꾸는 기업이 되려고 했다. 이재용은 말한다. 위기일수록 근본부터 다시 보자. 그 말은 사실 삼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재용의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초호화 금수저, 비리 정치의 상징, 한국 경제의 구원자, 사람마다 답이 다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재용 본인은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고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는다. 그는 매일 똑같이 반복한다. 공장 방문, 협력사 미팅, 해외 출장, 기술 투자. 드라마가 아닌 노동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오늘의 삼성은 여전히 세계 시장의 최전선에 있다.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삼성의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경제와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다녀온 문제적 천재이자 한국 경제의 얼굴인 남자이다. 그의 이야기는 완성된 성공담이 아니라 지금 쓰여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서사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삼성은 어디로 갈까?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이재용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답은 아직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흥미롭다. 매번 모든 것을 잃을 뻔한 남자,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거나 비난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것이 한국식 성공신화의 진짜 얼굴이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 성원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혁신이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힘을 내 벽을 넘자. 3.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이 미래 기술에 달려 있다.